비밀로 가득 찬 궁전에서 한 아이가 파괴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신비롭고 청각장애가 있는 젊은 여성이 그의 삶에 등장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음악은 고통으로 인해 고립된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하나의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이야기를 알아보기 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침 햇살이 경주 청계천의 수면에 반사되어 물결치는 수면 위에서 춤추는 빛의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운하의 도시에서는 그저 평범한 하루일 뿐이었지만 25살 소녀 지수에게는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탑승한 단순한 곤돌레에 앉아 아침 라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갈색 눈은 주변의 베네치아 건축물의 모든 디테일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무심코 화려한 숄의 프린지를 만지고 있었다. 그녀를 보는 누구에게나 지수는 경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수화와 입술 읽기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그녀가 큰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것을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경주로 이끌어 독특한 일자리를 찾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모험심이었습니다. 곤돌라가 물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이자 지수는 워터택시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안에서 우아하게 차려입은 한 여성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낯선 사람은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금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모든 구멍에서 돈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흠잡을 대 없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그의 푸른 눈이 곤돌라 승객들을 우월감에 찬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우아한 여인이 말을 건네자 지수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웃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었다. 그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표정과 그를 향한 은밀한 눈빛은 분명한 신호였다. 하지만 지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한 채 턱을 높이 들고 입술에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내면의 힘은 어떤 도발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불쾌한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결심이 흐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곤돌라가 정박하자 지수가 가장 먼저 내렸다. 그는 경주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굳건하고 단호한 발걸음을 보였다. 그의 휴대전화에 있던 지도는 그를 팔라초 초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팔라초 초이는 웅장한 궁전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그가 일하게 될 곳입니다. 궁궐문에 도착하자 지수는 흠잡을 데 없는 제복을 입은 중년 여성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집의 가정부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화로 지수에게 인사했고 지수는 깜짝 놀랐다. 팔라조 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수 씨. 수진이 손짓으로 말했다. 여행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지수는 자신의 언어로 소통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순조로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여기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에게 따라 궁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화려한 복도를 지나가면서 가정부는 집안의 규칙과 지수의 책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주된 업무는 최 선생님의 아들 어린 민준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수진이 신호했다. 그는 10살이고 글쎄요, 그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해요. 지수는 수진의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계속하라고 격려했다. 민준이는 말을 못해요. 가정부가 설명했다. 그는 2년 전에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 이후로 침묵의 세계로 자신을 닫았습니다. 최 씨는 당신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 지식이 민준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당신을 고용했습니다. 그 사실은 지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침묵의 세계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 만나지 못한 소년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지수가 약속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 민준이 치료사 강 박사가 있어. 그녀는 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 그녀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어딘가 의아함이 있었다. 가정교사가 말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녀는 직접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궁전 2층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문을 살짝 두드린 후 문을 열었다. 민준아, 너의 새로운 간병인이 왔어. 그녀는 지수가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큰 소리로 말했다. 지수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심장이 멎을 뻔했다. 창가에 앉아 운하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소녀는 깊은 슬픔에 잠긴 눈을 하고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마치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 계속해서 먼 곳을 응시했다. 지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그를 놀라게 하거나 그의 공간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단 몇 걸음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그의 눈높이까지 무릎을 꿇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잠시 후 민주는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지수와 마주쳤고 잠시 그녀는 지수의 눈에서 호기심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오랜만에 뭔가가 그의 관심을 끈 것 같았다.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수화로 간단한 제스처를 취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입니다. 저는 당신의 친구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민주는 마치 그의 손의 움직임에 흥미를 느낀 듯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말로나 손짓으로 반응은 없었지만 그 작은 인정의 표시는 지수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을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사명이 단순한 간병인이 아닌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그의 목소리를 찾도록 돕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엇이든 말이죠. 그리고 그 소년이 창문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지수는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다시 빛이 비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지수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팔라조 초이에 있다는 사실이 민준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도 바꿀 일련의 사건을 촉발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운명은 그녀를 위해 도전과 계시 그리고 어쩌면 예상치 못한 사랑으로 가득 찬 복잡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주의 물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하며 청계천의 황금빛 빛이 비치자 지수는 궁궐에서의 첫날 밤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인상과 정보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내일이 무슨 일을 가져올지 몹시 기대했다. 그녀는 그 고대 궁전의 복도에서 비밀이 밝혀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이 얽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주의 새벽은 청계천의 고요한 물에 반사되어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색으로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팔라조 최에서 지수는 민준의 간병인으로서의 첫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옷을 입었고 화려하면서도 편안한 옷을 선택했으며 그 옷들이 소년의 관심을 끌기를 바랐습니다. 하인들이 있는 층에서 자신의 방을 나서자 지수는 복도에서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수진에게 인사를 받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수. 가정부가 손짓으로 인사했다. 잘 주무셨길 바랍니다. 어서 어린 민준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은 넓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방이었는데 궁전의 나머지 공간과 대조적으로 고풍스러웠다. 수지는 아침 일과를 주에 깊게 설명하며 민준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지수에게 보여줬다. 버터와 꿀을 바른 토스트, 기하학적 모양으로 자른 신선한 과일, 계피를 넣은 따뜻한 우유 한 잔. 기억하세요. 수진이 수화로 말했다. 일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민준은 일이 예측 가능할 때 더 안정감을 느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쟁반을 정리하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종이 한 장과 색연필을 움켜쥐고 접시 옆에 웃는 얼굴을 재빨리 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민준의 하루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쟁반을 준비한 지수는 위층에 있는 소년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불안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문에 다다르자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지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어제와 같은 자세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며 잠 못 이룬 밤을 말해주는 눈 밑에 검은 고리를 더욱 강조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침대 옆 탁자에 쟁반을 놓았다. 그녀는 민준의 시야로 들어와 미소를 지으며 수화로 부드러운 좋은 아침 제스처를 했다. 놀랍게도 민준은 그에게로 살짝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쟁반에 머물렀고 잠시 동안 지수는 그림을 보고 그의 얼굴에 관심의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미묘하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변화였지만 지수에게는 마치 순간적으로 태양이 더 밝게 빛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격려를 받은 지수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노트와 연필을 꺼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만화 버전을 그렸는데 큰 미소와 친구라는 표시를 한 손이 있었다. 옆면에는 물음표와 민준을 나타내는 도형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희망으로 눈을 빛냈다. 민준은 몇 초 동안 신문을 응시했는데 그의 표정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지수는 놀랍게도 주저하면서 블록 쪽으로 손을 뻗었다. 지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본 첫 번째 사례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메모장과 연필을 민준에게 건네주며 숨을 참으며 지켜보았다. 민준은 마치 연필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듯 어색하게 연필을 잡았다. 그 특징은 불확실했지만 조금씩 모양이 종이 위에 생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거의 아이와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의 외로움을 너무나 생생하고 솔직하게 묘사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시작이었고 소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작은 창이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려고 할 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지수는 놀라서 돌아섰고 심장이 멎을 뻔했다. 거기 문지방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전날 곤돌라에서 그녀를 조롱했던 그 우아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여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카로웠지만 지수는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 볼 수 있었다. 수진이 바로 뒤에 나타났는데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득했다. 강 박사님. 그녀는 지수에게 손짓으로 통역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지수예요. 민준의 새로운 간병인이에요. 강 박사는 지수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 맞아요. 귀머거리 소녀. 그의 어조는 분명히 불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지수는 굳건히 서서 의사의 시선을 마주보았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재빨리 썼다. 저는 민준이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 박사는 메모를 읽고 마른 웃음을 지었다. 여보, 당신은 민준을 돕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핸디캡과 좋은 의도? 수지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지수와 의사 사이를 오가며 시선을 옮겼다. 민준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불안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지수는 가슴에 분노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또 다른 메모를 썼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장애는 저에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강 박사는 그 대답에 분명히 짜증이 난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봅시다. 이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민준과 세션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수와 수진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당당한 몸짓을 했다. 지수는 망설이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소녀는 더욱 내성적인 듯 보였고 그의 눈은 바닥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 머물고 싶었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의사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수진을 따라 방 밖으로 나갔다. 떠나기 전 그녀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며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눈으로 전달하려 했다. 돌아올게.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났지만 지수에게는 그 소리가 도전을 받아들인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단순한 장애물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적대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수진과 함께 복도를 걷는 동안 이미 강 박사의 영향력을 우회해 민준에게 다가갈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가 이룬 작은 진전은 비록 미묘했지만 그녀에게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그 누구도, 심지어 오만한 의사조차도 이 소년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돕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지수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주의 태양이 하늘로 떠올라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그녀는 자신 안에서 새로운 결의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의지,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온 힘을 다해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팔라조 최에서 보낸 그 날들은 지수에게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와 강 박사 사이에는 새로운 조용한 싸움이 이어졌고 민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의 소용돌이 중심에 섰다. 치료사는 지수가 치료의 주도권을 갖겠다고 결심한 반면 지수는 그 소년과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더운 어느 오후 지수는 궁전 정원에 있었고 민준을 참여시키기 위해 그녀가 시작한 작은 화단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오래된 올리브나무 그늘에 앉아 그녀를 조용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이지를 심던 중 지수는 누군가 그녀 뒤에 있는 것을 느꼈다. 뒤돌아보니 그녀는 피곤하지만 친절한 눈을 가진 키 큰 중년 남자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본 특징을 즉시 알아봤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 최 씨일 것이다. 그 남자는 망설이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어색한 몸짓을 했는데 지수는 그것이 수화로 소통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마음은 그러한 노력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천천히 손짓으로 말했다. 저는 최동현이에요. 민준이 아빠. 당신은 지수겠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최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답했다. 민준이는 멋진 남자아이입니다. 이 말을 들은 동현의 얼굴이 환해졌지만 이내 그의 눈에 슬픔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가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와 주저하는 몸짓으로 말했다. 사고 전까지 그는 활기차고 늘 말하고 웃으며 지냈어요. 지수는 호기심에 고개를 기울였다. 민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군가가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사고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동현은 깊이 한숨을 쉬며 마치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는 올리브나무 아래에 앉아 대화에 무관심한 듯 앉아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2년 전 일이에요. 이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 시골집에 화재가 났어요. 민준이가 어머니, 제 아내 은지와 함께 있었어요. 지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은지가 제때 나오지 못했어요. 동현이 말을 이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민준이는 모든 것을 봤어요. 그는 밖에 있었고 그녀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고통과 상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민준이가 겪었을 트라우마를 상상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현이 이어 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의 목소리가 불길과 함께 타버린 것 같았어요.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마음은 연민으로 넘쳐 흘렀다. 이제 그녀는 민준의 침묵의 깊이, 그를 둘러싼 기억의 무게를 더 잘 이해했습니다. 최 씨, 그녀는 부드럽게 손짓했다. 저는 당신과 민준이 겪었던 고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요. 동현은 슬프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지수. 사고 이후로 강 박사가
그와 함께 일하고 있지만 그는 망설이며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하는 듯했다. 가끔 당신의 방법이 옳은지 궁금해요. 지수는 가슴에 희망의 불꽃이 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동현에게서 동맹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독특하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색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동현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수야, 네가 여기 온 지 며칠 동안 나는 민준이에게 미묘한 변화를 느꼈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지만 거기에 있어. 그의 눈에는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호기심이 있어. 지수는 가슴이 감정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아무리 작았어도 누군가가 그의 노력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때 민준은 일어나서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지수와 그의 아버지 사이를 번갈아가며 시선을 옮겼다. 그의 시선에는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질문이죠. 지수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방금 심은 데이지 중 하나를 따서 민준에게 다정하게 건넸다. 소녀는 오랫동안 꽃을 바라보더니 주저하면서 손을 내밀어 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지만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동현은 그녀 옆에서 살짝 숨을 들이쉬며 그 상호작용에 분명히 감동했다. 지수, 동현이 손짓하며 목소리를 떨었다. 계속하세요. 강 박사가 때때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이야기해볼게요. 여기서 하는 일이 중요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에 감사했다. 민준이 데이지를 손가락 사이로 살며시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그녀는 새로운 결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은 어려울 것이지만 이제 그녀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것은 희망뿐이었습니다. 경주에 해가 지기 시작하며 궁전 정원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지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민준이라는 퍼즐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은 조각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특히 강 박사로부터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도전에 대비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지수는 자신과 민준이에게 묵묵히 약속했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의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줄 방법을 찾겠다고요? 그녀는 그 위안이 되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고 민준의 웃음소리가 팔라조 초이의 복도에 울려 퍼지고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미래를 꿈꿨다. 팔라조 최에서 지낸 몇 주가 지나고 지수의 일상은 저절로 리듬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작은 도전과 작지만 중요한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미묘한 몸짓과 얼굴 표정, 때로는 간단한 그림을 통해 민준과 소통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유난히 기분 좋은 오후 지수는 민준을 데리고 궁궐에서 사람이 별로 없는 복도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환경의 변화가 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를 바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자 지수는 민준이가 전보다 편안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고 그의 시선은 벽을 장식한 오래된 그림과 테피스트리로 옮겨갔다. 갑자기 부드러운 소리가 두 사람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것은 복도에 흘러가는 듯한 멀리서 들리는 거의 몽환적인 멜로디였습니다. 지수는 들을 수 없었지만 공기 중에 진동을 느꼈고 민준의 자세가 즉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멈춰 섰고 그의 눈은 지수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으로 커졌다. 순수한 매혹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은 소리의 근원을 따라갔고 마침내 반쯤 열린 문에 다다랐습니다. 지수는 안을 들여다보니 오래된 음악실 같은 방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최동현이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부드럽게 춤을 추고 있었다. 민준은 마치 음악에 끌리는 듯 주저하면서 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지수는 살짝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들어오고 싶은지 조용히 물었다. 놀랍게도 민준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방에 들어서자 동현은 놀기를 멈추고 뒤돌아보며 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민준이, 그는 감정에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그의 입술을 읽고 그의 눈에서 희망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피아노에 다가갔고
그의 시선은 건반에 고정되어 있었다. 동현은 지수가 몇 걸음 뒤에 있는 것을 숨을 참고 지켜보았다. 그는 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지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망설임과 함께 민주는 손을 내밀어 열쇠 하나를 만졌다. 그 소리는 방 안에 맑고 깨끗하게 울려 퍼졌다. 소녀는 마치 소리를 음미하듯 눈을 감았다. 동현은 지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은지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 아내는 매일 밤 민준이를 위해 연주하곤 했어. 지수는 그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에게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였고 침묵 속에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던 기억이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에 힘을 얻은 동현 씨는 이번에는 부드럽고 위안이 되는 곡을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민준이 눈을 감고 음악의 리듬에 맞춰 그의 몸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흔들리는 모습을 경이로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바로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리고 강 박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불만의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요구했다. 음악이 갑자기 멈추더니 민주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들킨 것처럼 움찔했다. 동현은 일어섰고 그의 얼굴에는 좌절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강,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었어. 강 박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초회 선생님,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준을 강렬한 감정적 자극에 노출시키는 것은 그의 발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음악은 외상적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분노의 물결이 그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재빨리 썼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강 박사님,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은 진전이었습니다. 민준이 음악에 반응하는 방식은 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읽고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지수 씨, 당신의 열정은 감동적이지만 당신은 이런 종류의 평가를 내릴 훈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음악 레슨이 아니라 깊은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현이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강, 당신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오늘 본 것도 신뢰합니다. 아마도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강 박사는 항의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민준에게 머물렀다. 그 소녀는 피아노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리움이 어린 표정을 띠고 있었다. 잠시 동안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고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과 탐구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무거워졌다. 마침내 강 박사는 체념의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프로그램에 음악 치료를 통합하려고 할 수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수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덧붙여 말했다. 제 엄격한 감독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수는 이것이 작은 승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승리라는 걸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피아노에 열중하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음악을 통해 민준을 조용한 세상에 가두어 두었던 장벽을 마침내 무너뜨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음악실을 나가자 지수는 민준이 피아노에서 떨어지기 꺼려하는 것을 눈치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그를 뒤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연결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서 그날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았다. 음악은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고 민준이 겪은 트라우마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 박사는 여전히 걸림돌이었고 민준 자신도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팔라조초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지수는 실제로 진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위안이 되는 생각을 하며 그녀는 잠이 들었는데 깨진 마음을 치유해줄 멜로디와 마침내 침묵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말을 꿈꿨습니다. 음악실에서의 발견 이후 며칠은 팔라조초이의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민준의 일상에는 강 박사의 감독해 매일 음악 치료를 받는 것이 포함되었고 지수는 항상 함께 있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지수는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깨어 있었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가 보기 드물게 기대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년이 음악 세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이 궁전복도를 지나 음악실로 향하던 중 지수는 민준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알아챘다.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반짝임이 보였다. 마치 음악이 그의 내면의 무언가를 깨운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생명의 불꽃이요. 그들이 방에 들어가자 동현은 이미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강 박사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진지했다. 지수는 손을 흔들어 모든 사람을 맞이한 뒤 방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좋은 아침이야, 민준아. 동현이 아들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세션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민준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몸짓은 너무나 미묘해서 지수의 끊임없는 관심이 없었다면 눈에 띄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강 박사는 클립보드에 몇 가지 메모를 적으며 눈으로 소년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동현은 부드러운 곡조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 음표는 부드럽게 공기 중으로 흘러갔다. 지수는 민준이 눈을 감고 음악 소리에 맞춰 몸이 눈에 띄게 이완되는 모습을 매료되어 지켜보았다. 그 메모는 마치 보이지 않는 포옹으로 그를 감싸 안으며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다. 몇 분 후 동현은 연주를 멈추고 민준을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시도해볼래, 아들아?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민준은 천천히 피아노에 다가갔다. 그의 손은 잠시 키보드 위에 머물렀고 살짝 떨렸다. 그러자 지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게 만드는 결의로 그는 키를 눌렀다. 그 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지며 맑고 깨끗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그의 눈은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다. 거기에는 조용한 질문이 있었고 승인을 구하는 탐색이 있었습니다. 맞아, 민준아. 동현은 감정에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격려했다. 계속하세요. 용기를 얻은 민준은 더 많은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고 풀연속적이지만 의미 있는 음표의 연속을 만들어냈다. 알아볼 수 있는 곡조는 아니었지만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보았고 공기 중에 흐르는 음악의 진동을 느꼈다. 그녀는 동현과 강 박사 얼굴에서 감정을 볼 수 있었고 처음으로 의사의 전문적인 가면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민준이가 놀기를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더니 아버지를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며 조용한 단어를 형성했다. 엄마.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터질 듯한 소리였다. 동현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손이 떨리면서 숨을 헐떡였다. 강 박사가 클립보드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지수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아. 그녀는 부드러운 손짓으로 말했다. 당신의 엄마는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민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용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동현도 그들에게 다가가 아들을 꼭 껴안았다. 강 박사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억지로 존경하는 듯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지수는 그들이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고 그가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음악 세션이 민준의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음악을 통한 의사소통이 점점 더 표현력이 풍부해졌습니다. 지수는 마치 음악이 오랫동안 막혀있던 의사소통 채널을 열어준 것처럼 자신이 몸짓과 표정에 더 많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박사는 여전히 회의적이기는 했지만 진행 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치료 세션에 더 많은 음악적 요소를 통합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지수와 협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현이에게 가르쳐준 간단한 멜로디를 민준이 연주하는 것을 지켜보던 지수는
누군가의 손을 어깨에 얹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은 바로 동현이었고 그의 눈은 감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짙게 묻어났다. 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단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음악에 온전히 몰두한 민준을 돌아보며 자부심과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길고 힘들겠지만 이제 그들은 민준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도구,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침묵과 소리,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음표가 공중에 떠다니며 팔라조, 죄를 희망의 선율로 채우자 지수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 음표는 치유를 향한 한 걸음이었고 각 화음은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준은 날마다 음표마다 음악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에 이끌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를 가두었던 침묵은 천천히 가능성의 교향곡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경주의 가을이 찾아와 도시 전체가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팔라초 초이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성벽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본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던 민준이는 이제 몇 시간이고 음악실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의 손은 점점 자신감이 생겨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을 추었다. 시원한 어느 날 아침 지수가 음악실로 들어가자 민준이가 이미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강렬한 집중력으로 건반 위에 얹혀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다가갔다. 갑자기 민준이가 놀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놀라울 정도로 그의 손가락에서 유려하게 음표가 흘러나왔다. 그녀가 아는 곡은 아니었지만 그 곡에는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린 뭔가가 있었습니다. 우울한 달콤함, 뚜렷한 향수 같은 것이었습니다. 음악이 멈추자 민준은 지수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억눌린 감정이 뒤섞여 빛났다. 그는 손으로 망설이는 듯한 몸짓을 했는데 지수는 그것이 지난 몇 주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발전시킨 신호라는 것을 알아챘다. 엄마, 그는 조용히 수화로 말했다. 지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게 당신 엄마의 노래였나요? 그녀는 손짓으로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입술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가 그토록 개인적인 것을 자발적으로 공유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동현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눈앞의 광경을 보고 문득 멈춰섰다. 민준이. 그는 감정을 거의 숨기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은지의 자장가였어요. 지수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몇 년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조용한 사랑이 그들 사이에서 흘러갔다. 동현은 천천히 피아노에 다가가 민준 옆에 앉았다. 그녀가 매일 밤 당신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걸 기억해요? 동현이 부드럽게 물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민준은 마치 말을 하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잠시 긴장된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쉰 목소리로 그렇다고 속삭였다. 그 단어 하나의 소리가 방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동현은 숨을 헐떡이며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수는 자신이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 민준아. 동현은 아들을 꼭 껴안으며 흐느끼며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지수는 아주 개인적인 순간을 목격하는 듯한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방을 나가려고 할 때 강 박사가 들어왔고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전문적인 회의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빨리 설명했고 강 박사의 표정이 회의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억지로 존경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게 놀랍네요. 의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수가 들어본 어느 목소리보다 부드러웠다. 우리는 치료 도구로서 음악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팔라조 초이에서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민준의 치료 세션에는 음악이 더 많이 포함되었고 강 박사는 지수와 동현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점차 자신감이 생기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물, 피아노, 아버지 등 단일 단어였지만 그 하나하나가 귀중한 승리로 기념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와 민준이 정원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리던 중 소년이 갑자기 멈춰 서서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 지수는 놀랐다. 지수. 그는 여전히 쉰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해요. 지수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살짝 꽉 쥐었다. 천만에요, 민준 씨. 그녀가 손짓으로 말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경주에 해가 지고 운의 황금빛 빛이 비치자 지수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때 팔라초 초이를 사로잡았던 고요함은 천천히 음악과 말, 웃음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다가가자 지수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민준의 진전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가 한 말 한마디, 다시 떠오른 기억 한마디마다 그의 트라우마의 핵심에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화재 어머니를 잃은 사건은 아직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지수는 이 고통스러운 기억과 마주하는 것이 다음으로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그녀는 민준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원, 강 박사의 지도, 이제는 대체 치료법에 훨씬 더 열려있는 듯했다. 그리고 음악의 위안으로 민준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다. 지수는 잠이 들면서 이들 모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힘들고 감정적인 장애물과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경주의 불빛이 운하의 어두운 물속에 반사되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궁전의 복도에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는 먼 소리와 함께 지수는 눈을 감았다. 민준의 침묵이 먼 기억으로만 남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의 음악으로 대체되는 미래를 꿈꿨다. 경주에 겨울이 찾아왔고 짙은 안개가 신비의 망토처럼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팔라조 초이에서는 추위가 공기 중에 떠도는 감정을 더욱 강화시키며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민준은 지난 몇 달 동안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한때 드물고 주저하던 그의 말은 이제 더 자주 흘러나왔지만 여전히 유창한 대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음악은 여전히 그의 주요 표현 형태였고 그의 피아노 실력은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추운 어느 날 아침, 지수는 음악실에서 민준을 발견했고 그의 손가락은 그녀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강렬함으로 피아노 건반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다. 그 곡조는 음울하고 거의 괴로움에 찬 곡조였고 지수는 그 소년에게서 불안의 징후를 알아차리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민준아. 그녀는 부드럽게 손짓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모든 게 괜찮아요? 소년은 갑자기 연주를 멈췄고 건반을 짚고 있는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지수가 온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꿈을 꾸세요. 그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불. 지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자신의 엄마를 앗아간 화재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결국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나요? 그녀는 피아노 의자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은 망설이며 그의 눈은 불안한 듯 방 안을 돌아다녔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전망에 온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동현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강 박사도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멈췄고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이? 동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야, 아들아? 소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다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주저하며 움직이며 그와 지수가 몇 달 동안 함께 발전시켜 온 흔적을 형성했다. 그는 꿈을 꾸었어요. 지수가 동현과 강 박사를 대신해 통역했다. 화재에 대해서요.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 박사가 앞으로 나왔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전문적인 관심과 진심 어린 공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된 것 같아. 모두가 놀란 가운데
민주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피아노를 바라보며 마치 악기의 친숙함에서 위안을 찾는 듯 손을 살짝 건반 위에 얹었다. 어두웠어요. 그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연기, 사방에. 동현은 민준의 반대편으로 가서 앉으며 아들의 어깨에 보호용 팔을 두루었다. 지수는 필요할 경우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주에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엄마가 제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민준이 말을 이었고 그의 뺨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연락이 안 되었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고 오직 민준의 부드러운 흐느낌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동현이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의 눈물도 소리 없이 떨어졌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민준아. 동현이 감정에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저 아이일 뿐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 박사는 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은 온화하고 이해심이 가득했다. 민준아, 지금 네가 느끼는 건 완벽하게 정상이야. 이런 트라우마는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너는 옳은 방향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 지수는 민준에 대한 자부심과 아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 기억을 되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의 치유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준이 피아노 쪽으로 돌아섰다. 여전히 떨리는 그의 손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몇 주 전에 연주했던 자장가, 그의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와 똑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희망의 기색이었고 기억의 어둠 속에서 빛이 느껴졌습니다.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지수는 민준의 얼굴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았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마치 자신의 짐을 나누면서 마침내 그 짐이 덜어지기 시작한 것처럼 일종의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동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곡조에 맞춰 나지막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불완전했지만 사랑과 공유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 박사는 감탄과 전문가로서의 존경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지수에게로 돌아섰고 그녀의 입술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다. 당신 말이 옳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인정했다. 음악은 강력한 언어입니다. 노래가 끝나자 민준은 고개를 들어 먼저 아버지를, 그 다음 지수를, 마지막으로 강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용기가 뒤섞인 새로운 빛이 보였으며 이는 치유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가 그리워요. 그는 이전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간단하게 말했다. 나도 아들아. 동현이 대답하며 민준을 꼭 껴안았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날 밤 경주의 안개가 짙게 끼고 팔라조 최가 조용히 포옹하자 지수는 그날 있었던 일을 회상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할 것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민준은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에 맞섰고 더 강해졌습니다. 음악은 궁전의 복도에 부드럽게 울려 퍼지며 표현과 치유, 그리고 사랑의 힘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잠이 들면서 민준의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지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의 밝은 빛으로 대체되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경주의 봄이 찾아와 다채로운 색감과 새로운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불어넣어졌습니다. 팔라초이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특히 민준이를 포함한 거주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내부적 변화를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민준은 화재의 기억에 용감하게 맞선 이후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망설이고 산발적이던 그의 말이 날이 갈수록 더 유창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이제 그의 말은 봄에 간 녹은 시냇물처럼 더 쉽게 흘러나왔다. 특히 햇살이 좋은 어느 날 아침, 지수는 궁전 정원에서 오래된 올리브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현이 그 옆에 서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사진 앨범이 놓여
있었다. 지수는 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다가갔다. 민준이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는데 그 몸짓을 볼 때마다 지수는 기쁨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지수라고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자신감 넘쳤다. 와서 보세요. 그녀도 그들에게 합류해 부드러운 풀밭에 앉았다. 동현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고 그의 눈은 기쁨과 감사가 뒤섞인 빛났다. 동현은 옛날 사진을 보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민준이가 엄마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지수는 목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꼈다. 민준이 어머니의 기억을 그렇게 직접 마주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민준은 앨범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검은 머리와 밝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고 훨씬 어린 민준을 팔에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부드럽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그 모습을 따라갔다. 그녀가 여기서 노래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래 아들아, 네 5번째 생일이었어. 네가 좋아하는 자장가를 불렀어. 민준은 지수를 바라보며 그의 입술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제가 피아노로 연주하는 음악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건 그녀의 것이었어요. 지수는 가슴이 감정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어머니에 대해 그토록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었고 그의 회복에 매우 중요해진 음악과 자신의 기억을 연결지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강 박사가 정원에 나타났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놀라움과 감탄의 표정으로 눈앞의 광경을 관찰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며 말했다. 즉석에서 치료 세션을 진행하는 거군요. 동현은 그녀에게 합류하라고 손짓했다. 강 박사는 앉아서 흥미롭게 사진을 살펴보았다. 민준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기분이 어때? 소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해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조금 슬프기도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 보여준 감정적 성숙함에 분명히 감명을 받았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 아주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녀는 확신했다. 이런 추억은 소중해요. 비록 조금 슬픔을 안겨주더라도요. 민준은 동의하며 다시 앨범의 주위를 돌렸다. 그는 몇 페이지 더 넘겨서 시골집 앞에 모인 온 가족이 나온 사진에서 멈췄다. 우리 집이에요. 그는 목소리가 약간 낮아진 채로 말했다. 불이 나기 전에. 지수는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꼈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민준이 이 특별한 기억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았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민준은 심호흡을 한 뒤 말을 이어갔다. 그는 저는 그녀에 대해 생각하는 게 무서웠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억하고 싶어요. 좋은 일들 알죠? 동현은 민준을 끌어안고 그의 머리 위에 키스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고 그는 중얼거렸다. 강 박사는 지수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정말 놀라운 진전이에요 민준 씨 라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모든 기억, 행복한 기억과 슬픈 기억을 통합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수는 민준이 보여준 힘과 용기에 놀라며 지켜보았다. 그녀는 몇 달 전에 만났던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년을 기억했고 지금의 민준이와의 대조가 뚜렷했다. 지수. 민준이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내며 불렀다. 나중에 노래 한 곡 들려줄 수 있어. 난 새로운 걸 작곡하고 싶어. 지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물론이죠, 민준 씨. 그녀는 열광적으로 손짓했다. 듣는 게 너무 기대돼요. 나머지 오전 시간은 차분하고 성찰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행복했던 기억도 있고 어려웠던 기억도 있지만 모두 그의 치유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동현, 지수, 강 선생님은 귀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지원과 지도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태양이 하늘로 떠올라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지수는 낙관주의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민준은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는 법뿐만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처리하는 법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민준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그는 간단히 말했는데 그의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의 손을 살짝 꽉 쥐었고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파라조 초이에서의 일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이 특별한 여정에 참여하게 되어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궁전으로 돌아가는 동안 운하를 따라 곤돌라를 운행하는 먼 소리가 정원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어우러져 들렸습니다. 그것은 삶과 갱신의 교향곡이었고 더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히지 않고 치유와 희망의 멜로디를 스스로 작곡할 준비가 된 민준이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의 여름은 한창이었고 극심한 더위로 인해 운하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반사하는 반짝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팔라조 초이에서는 창문이 열려 있어 가끔씩 바다와 제스민 향을 실은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11살이 된 민주는 음악실 피아노 앞에 앉아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자신감으로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춤추며 연주했다. 그가 연주한 멜로디는 전적으로 그만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가 지난 몇 주 동안 작업해온 오리지널 작품이었습니다. 지수는 문간에서 지켜보며 자부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품었다. 민준의 발전은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였다. 그는 더 자주, 더 유창하게 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독립심과 자신감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민준은 고개를 들었고 지수를 보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수가 다가가며 손짓을 하며 우아하게 신호를 보냈다. 아름다웠어요, 민준. 정말 다양한 감정을 포착했어요. 기쁨, 그리움, 희망. 정말 인상적이에요. 칭찬에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맙습니다. 아빠와 강 박사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지수는 격려하는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그때 동현이 들어왔고 뒤이어 강 박사도 들어왔다. 두 사람은 모두 흥분한 표정으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민준아, 동현이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약간의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너한테 전할 소식이 있어. 세르 소녀는 아버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자세가 약간 바로잡혔다. 강 박사는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얼굴은 부드러운 미소로 부드러워졌다. 민준,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의 진전은 탁월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기울이며 의아해했다. 어떤 단계요? 동현은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들아, 학교에 다시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겁다. 지수는 민준의 반응을 주에 깊게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설렘이 섞여 있었다. 학교? 민준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반복했다. 강 박사가 다가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위안이 되었다. 당장 그럴 필요는 없어, 민준아. 짧은 방문으로 시작해서 환경에 익숙해지고 교사와 학생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할게. 편안하다면 점차적으로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도 있어. 민준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무심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지수를 바라보며 위로와 인도를 구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격려하듯 미소를 지으며 수화로 말했다. 큰 결정이야, 민준아. 기분이 어때? 소녀는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저는 조금 무섭습니다. 그는 인정했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들과 이야기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동현은 민준을 부드럽게 껴안았다. 아, 아들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너는 너무 강하고 너무 용감해. 너는 훌륭하게 해낼 거라고 확신해. 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그리고 민준, 네가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루었는지 기억해. 몇 달 전만 해도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지? 그리고 지금 너를 봐. 민준은 잠시 이 문제를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자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는 피아노 쪽으로 돌아서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연습해 온 것과는 다른 새로운 멜로디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점차 자신감과 복잡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나서 방 안의 어른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입술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저는 학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지도 몰라요. 지수는 가슴이 자부심과 감동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은 그녀를 계속 놀라게 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준아. 그녀는 손짓으로 말했다. 그리고 매우 현명합니다. 두려워하는 건 괜찮지만 당신이 옳습니다. 시간과 연습을 통해 보통은 나아집니다. 동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동의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우리가 너의 모든 단계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강 박사는 분명히 감동한 듯 미소 지었다. 민준아, 넌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아. 다음 주에 학교를 잠깐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해볼까? 그냥 그 장소를 알아보고 선생님 한두 명을 만나러 가는 건 어떨까?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시도하고 싶어요. 나머지 오후 시간은 학교 방문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민준의 많은 질문에 답하는 데 보냈습니다. 지수는 소년이 보여준 성숙함과 용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후 해가 지기 시작하며 경주의 하늘이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지수는 발코니에서 혼자 운하를 바라보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는 기분이 어때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이 그녀를 돌아보며 그의 눈에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무섭죠.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약간 설레기도 해요. 이상하죠? 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 큰 변화는 종종 엇갈린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든. 중요한 건 두렵더라도 시도할 의지가 있다는 거야. 민준아, 그게 진짜 용기야. 소녀는 진심 어린 미소로 얼굴 전체를 밝혔다. 고맙구나, 지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첫 별이 나타나자 지수는 민준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용기와 주변 사람들의 지원으로 민준이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의 음악은 계속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음표 하나하나마다 자신감이 생겼다. 그것은 그의 여정에 대한 완벽한 은유였으며 다가올 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한때 그를 가두었던 침묵이 가능성의 교향곡으로 변하고 있었고 지수는 미래가 어떤 멜로디를 가져올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학교에 방문한 날은 밝고 따뜻했습니다. 경주의 태양이 도시의 운하 위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팔라조 초이의 분위기는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민준이가 이미 옷을 입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새 셔츠 자락을 불안하게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 열려있는 문을 살짝 두드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준 씨. 그녀는 격려하는 미소로 인사했다. 기분이 어때요?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빛이 비쳤다. 긴장되네요.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수는 그의 옆에 앉아서 위로하는 손을 그의 어깨에 얹었다. 긴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녀는 확신했다. 기억하세요. 이건 짧은 방문일 뿐이에요. 당신이 편안하지 않은 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이렇게 두마 혼자 있을 때 만약 내가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러니까 당신은 말을 안 하시는군요. 지수는 간단히 대답했다. 당신은 다른 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동현이 문 앞에 나타났고 뒤이어 강 박사도 나타났다. 두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지수는 그들의 눈에서 긴장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갈 준비 되셨나요? 동현은 아들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는 다른 한 손으로 지수에게 재빨리 손짓했다. 우리와 함께 갈래?
지수의 마음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물론이죠. 그녀는 수화로 대답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학교로 가는 차 안은 고요했고 워터택시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고 그는 아버지와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침내 그들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조용한 운하 기슭에 있는 오래되고 웅장한 건물에서 그들은 따뜻한 미소를 띤 중년 여성인 교장 윤신요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산 동현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환영하는 어조였다. 그녀는 민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그리고 당신은 민준이겠죠. 오늘 당신을 여기서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고 감독의 말을 수화로 통역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 씨는 민준의 침묵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대신 그녀는 그들을 건물 안으로 안내하며 교실, 도서관, 식당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처음에 느꼈던 불안은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복도 끝에 있는 방에 도착하자 윤 씨는 활짝 웃었다. 그리고 여기는 민준아, 우리 음악실이야. 민준의 눈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그 방은 넓고 바이올린, 플루트 등 악기들로 가득 차 있었고 중앙에는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연주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신요라가 친절하게 말했다. 당신이 매우 재능이 있다고 들었어요. 모두가 놀란 가운데 민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더니 마치 허락을 구하듯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여 격려했다. 그러세요, 아들아. 민준은 조심스럽게 피아노에 앉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부드럽고 달콤했으며 절제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민준이 연주하는 모습을 경이로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경건한 침묵이 흘렀고 윤신요라가 부드러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들며 그의 입술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이 방이 좋아. 강 선생은 지수, 동현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민준이가 방금 만난 사람에게 즉흥적으로 말을 건넨 건 정말 놀라운 진전이었습니다. 나머지 방문은 새로운 인상과 경험으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짓은 더 편안해졌고 그의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관심으로 빛났다.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자 윤 씨는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민준 씨 만나서 반가웠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곧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궁전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긴장된 침묵은 아니었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듯했다. 그런 다음 동현이 부드럽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민준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그 질문을 고려했다. 그것은 달랐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조금 무섭긴 했지만 제 생각엔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음악실이요. 지수는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민준아, 오늘 정말 용감했어. 그녀가 수화로 말했다. 우리 모두 당신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 박사도 동의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큰 걸음을 내딛었어.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는 건 어때? 민준은 택시 창밖을 내다보며 경주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돌아섰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밤 경주에 해가 지고 운하가 황금빛으로 물들자 지수는 그날을 회상했다. 민준에게는 팔라조, 초이의 안전한 성벽 너머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감한 도약이라는 거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힘들 것이다. 어려운 날들이 있었고 의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민준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별이 밤하늘에 점점이 나타나자 지수는
궁전의 복도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의 부드러운 음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연주했던 것과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은 민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음악이 달랐습니다. 더 자신감 넘치고 더 희망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소년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 그것은 그녀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민준이가 산동현 학교를 방문하는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지고 길어졌습니다. 베네치아의 여름은 절정에 달했고 그 강렬한 열기는 팔라초 초이에 스며드는 강렬한 감정을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특히 더운 어느 오후 지수는 민준이 음악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건반에 손을 대지 않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긴장감이 느껴지고 이마에 걱정스러운 주름이 생기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민준이? 그녀는 부드럽게 손짓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모든 게 괜찮아요? 소년이 그녀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에는 지수가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지수야,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기울이며 의아해했다. 무엇에 충분하다는 거야, 민준아? 그는 한숨을 쉬며 마침내 그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에 닿아 우울한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학교에 친구를 사귀기 위해, 평범해지기 위해. 그 말에 지수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그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어제 학교에서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음악은 더욱 불안한 톤으로 바뀌었다. 몇몇 남자애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 그들은 나를 비웃는 게 아니었지만 만약 그들이 나를 비웃었다면, 만약 그들이 내가 다르다는 걸 알았다면. 지수는 민준의 손에 살며시 손을 얹으며 음악을 멈췄다. 민준, 그녀가 수화로 말하며 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했다. 다르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모든 사람은 독특하고 각자의 강점과 과제가 있어. 중요한 건 당신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느냐야. 민준은 잠시 이 문제를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과 소통할 수 없다면 어떡하지? 긴장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소통 방법을 쓰는 거군요. 지수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 그림, 몸짓, 음악으로. 때로는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데 단어가 필요하지 않아. 그때 동현이 들어왔고 뒤이어 강 박사도 들어왔다. 두 사람은 모두 민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동현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수는 민준의 걱정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강 박사가 다가왔고 그녀의 얼굴은 이해심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준, 그녀가 말하며 무릎을 꿇고 그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당신이 느끼는 건 완전히 정상적인 거야. 우리 모두는 때때로 불안해해. 특히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말이야. 동현은 민준의 옆에 앉아 아들의 어깨에 보호적인 팔을 두르며 말했다. 아들아, 너는 특별해. 너의 여정, 너의 음악, 너의 용기, 그것들은 모두 너의 일부야.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는 충분해. 민준은 그들 각자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를 사귈 수 없다면 어떡하지? 친구를 사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강 박사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것은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정입니다. 천천히 음표 하나하나씩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멜로디가 형성됩니다. 민준의 눈이 음악적 비유에 빛났다. 그는 피아노 쪽으로 돌아서서 손이 다시 건반을 찾았다. 이번에 그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점차 자신감과 복잡함을 갖추었습니다. 놀이를 끝내고 민준은 지수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친구를 사귀나요? 그는 물었다. 지수는 민준의 회복력에 자부심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정확히 그거죠. 그녀는 수화로 말했다. 모든 상호작용은 음표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시간과 연습을 통해 나만의 우정 심포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명히 감명받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이 아이디어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 어때? 우리는 너를 위해 작은 목표를 만들 수 있어.
반 친구에게 미소 짓거나 그림을 공유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우정의 노래가 될 작은 메모. 민주는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걸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의 빛이 더해졌다. 동현은 아들을 꼭 껴안았고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준아, 정말 자랑스러워. 너의 용기가 영감을 주네. 그 뒤를 이어 민준은 새로운 결의로 자신의 두려움에 맞섰습니다. 그는 학교에 들어가면서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손을 흔들고 저기서는 수줍게 웃으며요. 윤 씨는 민준이의 노력을 알아차리고 민준이가 피아노 연주에 재능을 보일 수 있도록 작은 음악 공연을 마련했다. 모두가 놀랍고 기쁘게도 민준이의 공연이 끝난 후 한반 남자아이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소년이 소리쳤다. 저도 그렇게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민준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지수를 잠깐 쳐다보며 격려의 뜻을 전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시도해 볼게.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순간이 민준이 팔라조 초이 밖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우정을 쌓은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에 기반한 우정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기반으로 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궁전으로 돌아온 민준은 새로운 작품을 연주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작품이었으며 그가 형성하기 시작한 새로운 관계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준의 길은 여전히 힘들겠지만 그는 하나하나 음표 하나하나를 통해 자신이 인생의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별이 경주 위로 밝게 빛나자 민준의 음악이 궁전의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우정과 성장의 선율 사이에 침묵이 잠시 머무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경주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운하 위로 춤추는 황금빛 나무잎을 함께 선사합니다. 팔라조 초이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특히 민준이를 포함한 거주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화창한 어느 토요일, 지수는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할 정도로 북적거리는 분위기를 느꼈다. 그녀는 거실에서 동현을 발견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수.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했다. 민준이가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지수가 더 묻기도 전에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뒤이어 강 박사도 들어왔다. 소녀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지수는 그의 눈빛에서 결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수야,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어느 때보다 더 단호했다. 나 생일 파티를 열고 싶어. 지수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몇 달 전만 해도 민준에게서 이런 부탁을 들을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일 파티? 그녀는 손짓하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정말 멋지네요, 민준 씨. 강 박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자부심이 엿보였다. 그녀는 민준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사회화의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려움도 인식합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한 듯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는 큰 진전이에요 라고 말했다. 민준이가 도전하고 싶어하는 건 자랑스럽지만 걱정도 된다. 민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한 얼굴에서 다른 얼굴로 시선을 돌렸고 그의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피아노를 연주하듯이 무의식적으로 두들겼다. 학교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연주해요. 지수는 가슴이 감정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이 민준은 몇 달 전에 만났던 조용한 소년과는 매우 달랐다. 그녀는 그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정말 용감한 사람이구나. 그녀는 수화로 말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준은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무섭죠.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 뒤에 며칠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민준은 지수의 도움을 받아 각 반 친구들에게 개인화된 초대장을 만들었고
각 초대장은 손으로 그린 음표로 장식되었습니다. 동현 씨는 음식과 장식을 기획하고 궁전의 대호를 환영하고 축제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일을 맡았습니다. 강 박사는 민준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가 파티에서 겪게 될 집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잡담, 불안한 순간을 위한 호흡법을 연습했고 심지어 민준이 자신의 음악 공연을 어떻게 표현할지까지 연습했습니다. 파티 당일 아침, 지수는 민준이가 음악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건반을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피아노 건반에 시선을 고정했다.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면 어떡하지? 그들이 내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지수는 그의 옆에 앉아서 위로하는 손을 그의 어깨에 얹었다. 기억해, 민준아. 내 음악은 내 정체성의 일부야. 내 목소리야. 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내 친구들은 네가 바로 너니까 좋아할 거야.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그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고맙구나, 지수.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시간이 빨리 흘러갔고 곧 첫 손님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문에서 그들을 맞이했는데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부끄럽지만 진심 어린 미소로 바뀌었다. 민준이 마침내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을 때 파티는 한창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집중하자 호란이 조용해졌다. 그러자 그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았고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곡으로 두려움과 용기, 침묵과 소리, 고립과 소통을 노래하는 곡이었습니다. 마지막 음표가 사라지자 잠시 동안 멍하니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방 안은 열광적인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반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친구들이 차례로 다가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준은 그들에게 때로는 주저하듯, 때로는 자신감 있게, 하지만 항상 진실되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수는 멀리서 지켜보며 자랑스러운 눈물을 글썽겼다. 동현이 그녀에게 다가가며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저 사람을 봐요. 동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강 박사가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발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부분이 당신 덕분이에요, 지수. 당신의 접근 방식, 당신의 인내심, 당신은 그에게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지수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가 모든 힘든 일을 했어요. 그녀는 수화로 말했다. 저는 그저 그게 가능하다는 걸 그에게 보여줬을 뿐입니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지수는 그들이 겪어온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몇 달 전에 만났던 조용한 소녀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음악을 공유하고 마침내 그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민준의 길은 여전히 어려울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려운 날들이 있었고 의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그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궁전의 복도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경주 위로 해가 지고 궁전 창문을 통해 황금빛 빛이 비추자 지수는 민준이의 생일뿐만 아니라 삶에서 새로운 교향곡이 탄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정, 용기, 끝없는 가능성의 교향곡이었습니다. 민준의 생일 파티가 끝난 후 몇 주가 지나자 팔라조 초이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행사의 성공은 민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고 이는 그의 삶의 모든 면에 반영되었습니다. 시원한 가을 오후, 지수는 늘 그렇듯 민준과 만나기 위해 궁전에 도착했지만 민준이 자신의 방에도 없고 음악실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사무실에서 동현을 발견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신비로운 미소가 있었다. 지수, 그는 일어나서 그녀를 맞이하며 말했다. 민준이 너한테 메시지를 남겼어. 정원에서 만나자고 해. 호기심이 생긴 지수는 팔라조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놀랍게도 민준이 오래된 올리브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주변에는 그의 학교 친구 3명이 있었다. 그들은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민준은 그 무리 속에서 아주 편안한 듯 보였다. 그녀를 보자 민준의 얼굴은 환하게 웃었다. 지수,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내 친구들을 만나러 와요. 지수는 넘치는 자부심과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며 다가왔다. 민준이 소개를 했는데 그는 말하고 수화를 동시에 하면서도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이 사람은 조반니야. 그는 검은 머리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이올린을 연주해. 그리고 이 사람은 은지야. 눈이 밝은 소녀가 손을 흔들었다. 학교 합창단에서 노래해. 그리고 이 사람은 동현이야. 주근가에 있는 소년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나와 함께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지수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민준이 친구들과 얼마나 쉽게 어울리는지 놀랐다. 이전에 그를 가두었던 장벽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수,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표정은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한테 아이디어가 있어. 학교에서 음악 그룹을 만들고 싶어. 넌 어떻게 생각해? 지수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민준아, 이거 참 멋지다. 그녀는 열광적으로 서명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더 말해주세요. 민준과 친구들이 들떠서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하는 사이 지수는 강 박사가 궁전의 발코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의사는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지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민준이의 친구들이 떠난 뒤 지수는 음악실에서 강 선생님을 만났다. 놀랍죠?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세요. 지수는 감정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녀는 수화로 말했다. 강 박사는 미소 지었다.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바로잡았다. 가장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마침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의 눈은 설렘으로 빛났다. 지수 강 박사님, 그가 말했다. 우리 그룹을 위해 작곡한 걸 보여드릴까요? 두 여자는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은 피아노에 앉았다. 그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지수가 지금까지 그에게서 들어본 어떤 음악과도 달랐다. 그 편지는 기쁨으로 가득했고 삶과 가능성이 가득했으며 마치 모든 편지가 우정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편지인 듯했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민준은 그들을 바라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는 물었다. 아름답네요, 민준아. 지수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손짓으로 말했다. 이것은 우정과 기쁨의 정신을 정말 잘 포착했습니다. 강 박사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작곡이에요, 민준. 당신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어요. 민준의 미소가 커졌지만 곧 그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소개를 해야 할 때 긴장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지수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 그녀는 부드럽게 손짓했다.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했는지 기억해. 당신이 내디딘 모든 걸음, 당신이 연주한 모든 음표는 용기의 행동이었어. 그리고 이제 당신 곁에 친구들이 있어. 당신은 서로를 지지할 거야. 강 의사는 다가가서 민준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그리고 기억해, 민준아, 실수는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걸.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고 앞으로 나아가느냐는 거야.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숙고했다. 그러자 두 사람 모두 놀랍게도 그는 일어나서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를 믿어주셔서, 제 음악을 찾도록 도와주셔서. 그날 밤 지수는 집을 떠나려고 하면서 복도에 잠시 멈춰서서 집안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의 부드러운 음조에 귀를 기울였다. 새로운 작곡을 연습하고 있는 민준이었습니다. 동현이 그녀에게 다가가며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알다시피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에서 다시는 음악을 들을 수 없을까봐 두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나 있어요.
지수는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음악은 항상 그의 안에 있었어요. 라고 수화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용기만 찾으면 됐어요. 그날 밤, 지수는 경주 운하 위로 별이 빛나는 가운데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동안 그들이 겪어온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때 팔라초 초이를 지배했던 고요함은 이제 가능성의 교향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어려울지 몰라도 지수는 민준이 이제 그 어려움에 맞설 도구와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 고독한 표현이었던 그의 음악은 이제 그를 친구, 가족, 그리고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로 연결해주는 세상과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걷는 동안에도 민준의 멜로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 그것은 희망과 용기, 그리고 음악과 사랑이 가진 변화의 힘에 대한 노래였다. 경주의 겨울이 찾아왔고 도시 전체가 안개와 신비의 장막에 쌓였습니다. 팔라조 초이의 분위기는 기대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새로 결성된 음악 그룹은 학교 겨울 축제에서 첫 공식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12월의 어느 날 아침, 지수가 궁전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이미 깨어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건반에 닿지도 않은 채 긴장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에게서 긴장감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준 씨. 그녀는 부드럽게 손짓하며 다가갔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빛이 비쳤다. 긴장됐어요. 그는 인정했다. 공연은 3일 후야, 지수. 내가 노트를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으면 어떡해? 지수는 피아노 의자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민준아,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녀는 수화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했는지 기억하세요. 당신의 음악은 강력하고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 동현이 들어왔고 뒤이어 강 박사도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민준의 불안을 금세 알아차린 듯했다. 아들아, 동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걱정이냐? 민준은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내가 모두를 실망시키면 어떡해? 너희 모두 나를 돕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고 친구들도 날 믿고 있어. 강 박사가 다가왔고 그녀의 얼굴은 이해심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준, 그녀는 말했다. 성공은 완벽함으로 측정되지 않아. 시도하려는 용기, 자신을 표현하려는 용기, 세상과 음악을 공유하려는 용기로 측정돼.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공연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승리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지수는 민준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눈에서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호흡 기술을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가 제안했다. 그것은 프레젠테이션 전에 긴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준은 동의했고 그들은 그 다음 1시간 동안 호흡 운동과 긍정적인 시각화에 집중했습니다. 강 박사는 긍정적으로 지켜보면서 가끔 제안도 해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궁전은 열광적인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민준이의 친구들은 매일 연습을 하러 왔고 집안은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는 민준이가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표했고 리허설을 할 때마다 그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커졌다. 공연 전날 마지막 리허설이 끝나고 민준은 친구들인 지수, 동현, 강 선생님을 음악실에 모았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감정에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믿어주시고 제 목소리를 찾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무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감동적인 포옹과 격려의 말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민준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마침내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걱정과 기대에 찬 얼굴들이 바다를 이루었다. 무대 뒤에서는 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긴장감을 느끼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민준을 발견했고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서 부드럽게 손짓했다.
기억해 민준아, 내 음악은 내 목소리야. 네 대신 말하게 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했다. 그러자 지수는 놀랍게도 그가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준비됐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 그룹이 무대에 오르자 청중석에는 기대에 찬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피아노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그가 다시 눈을 뜬 순간 그의 시선은 앞줄에 앉은 동현과 강 박사 옆에 앉은 지수와 마주쳤다. 그러자 그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자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민준이 직접 작곡한 곡으로 침묵과 소리, 두려움과 용기, 고립과 연결에 관해 이야기하는 곡이었습니다. 노래가 진행되면서 지수는 민준의 몸에서 긴장감이 사라지고 차분한 자신감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멤버들도 차례로 합류했다. 조반니의 바이올린, 은지의 맑은 목소리, 동현의 플루트. 그들은 함께 민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소리의 테피스트리를 엮어냈고 그의 여정은 그림자에서 빛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음표가 사라지자 잠시 동안 멍하니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청중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동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고 강 박사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민준은 일어나면서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그러자 모두가 놀랍게도 그는 마이크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말했다. 그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이 노래는 침묵을 느낀 모든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음악의 힘을 믿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세요. 그 뒤에 이어진 박수갈채는 귀가 터질 듯했다. 지수는 민준이 무대 위에서 친구들에게 꼭 껴안기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순수하고 단순한 기쁨으로 빛났다. 이후 최궁에서 축하 행사가 한창이던 중 지수는 민준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기분이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민준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자유롭군요. 마침내 그는 말했다. 이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수는 눈물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할 수 있어 민준아. 그녀는 손짓으로 말했다. 당신은 항상 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그저 자신을 믿어야 했죠.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지수는 그들이 겪어온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몇 달 전에 만났던 조용한 소년이 이제는 주목을 받으며 자신 있게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음악은 단순한 피아노, 음표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이었고 세상으로 이어지는 달이었으며 용기와 끝없는 가능성의 교향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궁전을 가득 채우자 지수는 이것이 민준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롭고 흥미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주에 다시 한번 봄이 찾아왔고 봄에는 다채로운 색깔과 새로운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불어넣어졌습니다. 팔라조 초이에서는 창문이 열려 향기로운 바람과 멀리서 들리는 도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지수가 민준과 함께 일하기 위해 궁전에 처음 도착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다. 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동현은 정원에서 작은 모임을 열어 민준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지수는 감정이 북받친 채로 일찍 도착해 익숙한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는 민준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음악실에서 발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준 씨.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며 손짓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기쁨과 그리움이 뒤섞인 빛이 빛났다. 그는 맑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한 조금 슬퍼요. 1년 전의 일들이 어땠는지 생각하면 이상하네요.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피아노 의자 옆에 앉았다. 당신은 먼 길을 왔네요. 그녀가 손짓으로 말했다. 민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소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은 피아노 건반을 찾았다. 뭔가 작곡했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요. 제가 먼저 여러분을 위해 연주해도 될까요? 지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며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다.